안녕하십니까. 반영TV의 반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순간적으로 영감이 좀 떠올랐고, 그리고 제가 눈의 교육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단계가 있다. 그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적어뒀고 그것을 교육혁신과 연결해서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인간은요, 제가 이것은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저희 창의력과 창조력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적은 겁니다. 영감을 갖다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인간의 단계는 이렇게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그리고 이렇게 진보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이렇게 작아졌다. 근데 사실은 이걸 진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일단 얘기하고 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단계가 나아갔냐? 첫 번째는 총체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고대 시대를 갖다 보게 되면 인간이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요. 그래서 그냥 총체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적 인간으로 나옵니다. 또 문명이 약간 지나면서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 총체라는 표현하고 종합적이라는 표현하고 약간 구별을 갖다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이 조금 이렇게 작아졌죠. 그러니까 문명이 어느 정도 진보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 문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한민족의 문명, 이런 걸 보게 되면 신라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그리스의 문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 보게 되면 약간 종합적인 그런 모습을 갖다 띠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 인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분업적 인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분업적 인간의 획을 긋은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은 분업적 인간으로 나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세분화된 인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지식이 급속도로 팽창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식은 팽창합니다. 지식이 팽창하게 되면 제가 인간의 IQ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IQ는 100에서 140 사이라고 분명히 말씀 올렸고요. 그러면 인간의 IQ 속에서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한계. 지금은요,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세분화된 인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업이 급속도로 많아져요. 급속도로 직업이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극세분화된 인간으로 저는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관이 하나의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 분야의 한 파트죠.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분야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한 파트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를 할 때도요, 그 연구원들이 다 분화가 돼요. 각자 분화가 돼가지고 각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극세분화된 인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쓰고자 합니다. 즉,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인간의 단계는 총체적 인간, 그 다음에 종합적 인간, 그 다음에 분업화된 인간, 그 다음에 세분화된 인간, 그리고 지금은 극세분화된 인간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기술이 발전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지식이 지금도 탄생을 해요. 근데 인간의 IQ는 100에서 140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지식을 인간은 습득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지식이 1000이라고 치면 그 1000 중에서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은 0.001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이
인간의 IQ 100에서 140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 무슨 뭐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예를 들게 되면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요, 과학에서 갖고 있는 지식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그대로 평가하는 무슨 뭐 피카소, 그리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시인들을 갖다 보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적인 지식 속에서 그 분야의 지식을 갖다 뛰어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 아니면 무슨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총체적인 인간, 종합적인 인간, 분업적인 인간, 세분화된 인간, 그리고 그 세분화된 인간. 이것은 수많은 지식이 끝없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에요. 자, 한번 삼성전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삼성전자에서 직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어디서 근무하세요? 예, 저는 삼성전자 직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직원은 그 한 가지로 보이죠. 그러나 삼성전자 안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눠진 게 아마 수천 가지는 될 겁니다. 수천 가지가 뭡니까? 수만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즉, 그 삼성전자라는 직원 틀 안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중에서 딱 하나를 하는 거예요. 즉, 극세분화된 인간이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지금 뭐 전공을 갖다 언제 선택합니까? 대학교 들어갔다 전공을 선택하죠. 그것은 지금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 즉, 극세분화된 인간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는 것이 제가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극세분화된 인간에게 무슨 대학교? 아니 무슨 19대부터 전공을 선택합니까? 그리고 4년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사에서 대학생을 갖다가 뭐 직원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대학생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 사람이 연구 분야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을 갖다 습득하는데 몇 년 걸려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렸죠.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만은 지식이 필요하니까 10대 직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그들이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창의력이 지식으로 나아가니까, 지식이 아니라 기술로 나아가니까 그 기술을 갖다가 그 기업은 빨리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직원이 창의력을 빨리 발휘하게 되고 그 창의력은 기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다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10대 직원을 갖다 채용한 그 기업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걸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기업을 넘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미국 기업들은요, 어떠한 경우에 있었어도 그들은 10대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도 미국 기업이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미국 기업을 따라갈 기업이 없어요. 자, 우리가 요즘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갖다 만들 토양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므로 미국은 절대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10대 직원을 채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 올린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전공을 빨리 선택하자는 겁니다.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단계가 이미 극세분화된 인간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업을 갖다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극세분화된 그런 직업으로. 그러므로 지금은 대학교에서 선택하는 전공을요, 최소한 중학교에서는 6년 땡겨서 중학교에서는 선택하자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돼서는 자기 전공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공을 갖다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 전공 비중을 갖다가 100이라고 그러면 전공 비중을 갖다가 한 50에서 60%로 전공 비중을 늘리고 그걸 점차적으로 늘리고 나머지는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그런 거 배우면 되죠. 그런 교육혁신에서 전공의 빠른 선택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제가 올립니다. 전공의 빠른 선택, 이것은 지금 현실과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은 아주 뒤쳐져 있어요.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엔 돈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교육은 욕망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요. 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나도 사실상 그냥 극단적인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돈의 노예 아닙니까? 돈만 쫓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 물론 이제 뭐 저는 이제 돈을 갖다 쫓는 측면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육은 돈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에 이렇게 뒤처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 기업은 극세분화돼 있죠. 극세분화돼 있으니까 이제는 대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하지 말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